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새벽 3시 반, 78살 노인이 오늘 밤 5번째로 잠에서 깹니다. 방광이 비명을 지릅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더 이상 깨지도 않습니다.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요. 자녀들은 지난주에 그가 이런 한밤중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3번, 4번, 때로는 6번씩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야간 요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한 번에 하나씩 방해받는 수면 주기를 통해 도둑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깬다면 당신의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것이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하며 23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평생을 한 가지 사명에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한국의 어르신들이 의존과 수치심이 아닌 힘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깰 때 당신은 단순히 수면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깰 때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등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질 위험이 400%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심장병, 그리고 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74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7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7번입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님은 손주들 방문을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피곤했고 지하철을 타는 동안 화장실이 필요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비뇨기과 의사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방광이 약해진 것이라고. 어쩌면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결국엔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사가 틀렸다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야간 배뇨의 근본 원인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긴장도 문제와 호르몬 타이밍 문제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 모두 하나의 특정한 음식으로, 하나의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하루 중 하나의 특정한 시간에 먹음으로써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목초를 먹인 소고기에는 방광 조절에 기적처럼 작용하는 2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카르노신입니다. 이것은 방광벽의 평활근 조직을 재건하는 디펩타이드입니다. 2번째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여성의 경우 골반저 신호를 강화하는 특정 형태의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온도로 조리된 소고기를 먹는다면 이 화합물들은 파괴되거나 당신의 일주기 리듬에서 잘못된 시점에 흡수됩니다. 거의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소고기 부위, 최적의 조리 온도,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와 동기화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의 특정 시간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해야 하는 간단한 수분 섭취 조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이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6째 날, 그분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이 똑같은 방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독립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지난 23해 동안 여기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자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은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는 것과 새벽까지 평화롭게 주무시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어르신들이 단 5일에서 7일 만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난달 78살 남성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밤새 주무신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정에 깨고 새벽 2시에 또 깨고 4시에 또 한 번 깨셨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매일 지쳐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짜증을 잘 내고 잊어버리고 깊은 잠을 못 자서 몸이 너무 지쳐거릴 때 비틀거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야간 배뇨는 단순히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화된 방광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2가지 중요한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L-카르노신과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2 화합물은 함께 작용하여 방광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하고 수면 중 뇌와 방광 사이의 신호를 조절합니다. 이제 이 2 물질 모두 소고기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고기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고 잘못된 시간에 먹고 야간 배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효소와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과도하게 익히면 태우거나 너무 오래 끓이면 L-카르노신 분자가 분해됩니다. 밤늦게나 이른 아침에 먹으면 당신의 몸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 리듬이 맞지 않아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를 해결하기 위해 쇠고기를 먹는 황금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더 일찍도 아니고 더 늦지도 않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이 중요한 성분들의 흡수를 최대화하기에 완벽한 지점에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최고 활성 상태에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쇠고기에서 모든 영양소를 추출하여 가장 필요한 조직, 특히 방광 근육과 배뇨 신호를 조절하는 신경에 직접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쇠고기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초 사육 쇠고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곡물 사육이 아닙니다. 목초 사육 쇠고기는 곡물 사육 쇠고기보다 L-카르노신이 최대 3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과 요로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의 올바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방광이 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방광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쇠고기를 정확히 섭씨 63도에서 68도의 내부 온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고기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그거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 온도 범위에서 L-카르노신이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아연 화합물이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쉬운 소화를 위해 충분히 분해되지만 유익한 효소를 잃을 정도로 많이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70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60도 이하로 조리하면 박테리아 문제의 위험이 있고 몸이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박 선생님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목초 사육 쇠고기를 65도로 조리하여 오후 5시에 먹었습니다. 6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잤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이 쇠고기를 완전히 잘못 준비하고 있는 이유와 이 실수가 왜 매일 밤 4번, 5번, 심지어 6번씩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박 여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74세, 눈 밑에 다크서클, 하룻밤 사이에 10년을 늙은 것처럼 내 진료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밤에 푹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11시 30분에 깨고, 새벽 1시 15분에 또 깨고, 3시 45분에 또 깨고, 5시 30분에 또 깨고. 방광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많은 분들처럼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화장실로 비틀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한국 노인들이 혼자 견디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요 문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저녁 식사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분을 파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밤에 잠을 자는지 아닌지를 직접 제어하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카르노신입니다. 근육 조직에 농축되어 있는 강력한 아미노산 화합물입니다. 2번째는 생체에 이용 가능한 아연입니다. 이 2가지는 열쇠와 자물쇠 시스템처럼 함께 작동하여 한기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신장의 소변 생산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쇠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특히 완전히 익을 때까지 굽거나 튀길 때 활성 L-카르노신의 최대 78%를 파괴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쓸모없는 화합물로 바꿉니다. 아연이 산화되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비싼 쇠고기를 먹으면서도 방광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남 근처 시장에서 구입한 좋은 품질의 한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열로 완전히 익혔습니다. 식중독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쇠고기가 위장에 도달할 때쯤 L-카르노신이 거의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3가지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목초 사육 쇠고기만 먹으십시오. 곡물 사육이 아닙니다. 목초 사육 쇠고기는 생체에 이용 가능한 아연이 42% 더 많고 L-카르노신 농도가 거의 2배입니다. 둘째, 정확히 섭씨 63도에서 65도의 내부 온도로 조리하십시오. 미디엄 레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 화합물의 89%가 보존됩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십시오. 저녁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락 3-4 시간 전에 높은 생체 이용률의 L-카르노신과 아연을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 정확한 시간에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신장의 소변 생산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벽의 평활근 긴장도를 강화합니다. 뇌하수체에서 항기뇨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합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미디엄 레어 쇠고기를요? 하지만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약은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제한하니 탈수와 변비가 생겼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6일 만에 그녀는 제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5시 30분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울었습니다. 3. 주가 되자 그녀는 일관되게 7호 8시간을 쭉 자고 있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기 아파트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영양 생화학입니다. 이제 야간 benyo 문제를 영원히 바꿔줄 쇠고기 준비의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3시가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저녁 하강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제대로 준비된 쇠고기를 섭취하면 L카르노신과 아연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이를 밤을 대비해 방광, 근육 긴장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쇠고기를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합니다. 분홍색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익힙니다. 이것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쇠고기를 내부 온도 섭씨 72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조리하면 L카르노신이 생체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효소 구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가죽을 먹는 것입니다. 비싸고 쓸모없는 가죽 말입니다. 도달해야 하는 정확한 내부 온도는 섭씨 63도입니다. 고기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추측하지 마십시오. 63도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소 사슬을 보존합니다. 이 온도에서 쇠고기는 중앙에 약간 분홍색이 남아있고 부드러우며 가장 중요한 것은 L카르노신 분자가 온전하고 흡수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풀을 먹여 키운 쇠고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곡물 사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풀을 먹인 쇠고기는 곡물 사료 쇠고기보다 아연 함량이 3배 많고 L카르노신이 40%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대부분 대형 마트에서 풀을 먹인 쇠고기로 표시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더 비쌉니다. 하지만 120g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방수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매일 밤 배우자를 4번씩 깨우는 수치심의 비용과 비교하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부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안심이나 등심을 원합니다. 갈비살이 아닙니다. 꽃등심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안심과 등심은 그램당 L카르노신 농도가 가장 높고 지방 함량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지방은 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살코기 부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리 방법입니다. 쇠고기를 간장에 재우지 마십시오. 미리 마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2가지 실수입니다. 간장에는 아연과 결합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은 다른 상황에서는 건강에 좋지만 쇠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L카르노신 흡수를 방해하는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리 후에 원한다면 추가할 수 있지만 재우지는 마십시오. 대신 조리 전에 천일염과 후추로만 양념하십시오. 주철팬이나 그릴을 사용하십시오. 쇠고기 두께가 1.5cm라면 각 면을 정확히 3분씩 조리하십시오. 온도계를 사용하여 내부 온도 63도를 확인하십시오. 즉시 불에서 내리십시오. 먹기 전에 쇠고기를 5분간 휴지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육즙이 재분배되고 온도가 안정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드십시오.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쇠고기의 분해는 타액의 효소로 입에서 시작됩니다. 큰 덩어리를 삼키면 위장이 L카르노신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먹고 그 다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인데 밤 8시 이후에는 100ml 이상의 액체를 마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는 상관없습니다. 쇠고기 프로토콜은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서 작동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에 반 리터의 물을 몸에 부으면 아무리 많은 L카르노신도 깨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100ml입니다. 이것은 작은 컵의 절반입니다. 입이 건조하다면 천천히 홀짝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규율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의 효과를 2배로 늘려줄 정확한 3분 저녁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황금 시간대이며 이것이 매일 밤 평화로운 수면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밤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이 정확한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8시가 아닙니다. 10시도 아닙니다. 8시 30분에서 9시는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작하는 시간이며 이때 방광 근육이 우리가 보낼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먼저 방광 리셋 운동을 할 것입니다. 침대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십시오. 균형을 위해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가능한 한 높이 발끝으로 올라가십시오. 천천히 5가지 세는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려오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발끝으로 올라갈 때 방광을 지탱하는 깊은 골반저 근육을 포함한 전체 후방 근육 사슬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먹은 쇠고기는 이미 이 근육 조직에 아연과 L카르노신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관여하고 강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80대, 90대 환자들이 매일 밤 이것을 합니다. 2번째, 수분 섭취 중단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요. 입이 건조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언은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섭취한 수분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울 때까지 계속 물을 추가하면 밤에 방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앞서 논의한 쇠고기 준비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세포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도록 돕습니다. 방광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료되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음료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압박 기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배웠지만 현대 방광 과학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2 손을 치골 바로 위아랫배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압력을 가하세요. 이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아랫배의 부드러운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 호흡 패턴을 5번 반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수동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수축하라고 지시하는 과활성 신경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흡 기법은 그 신호를 재설정합니다. 제게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6세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셨습니다. 5번이요. 그의 부인도 잠을 못 주무셨는데 남편이 일어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 걱정되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오후 5시에 소고기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첫 주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저녁 루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녁 식사 후 차를 2잔씩 마셨습니다. 방광을 제대로 비우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3단계를 가르쳐 드린 후 4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셨습니다.
그의 부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 루틴은 3분이 걸립니다. 밤 전체를 되찾기 위한 3분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발끝 들기, 수분 섭취 중단, 압박 호흡입니다. 어느 것도 건너뛰지 마세요. 이제 방금 논의한 모든 것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올바른 소고기를 사서 완벽한 온도로 요리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방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동안 병원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고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올바른 시간에 소고기를 드십니다. 아름답게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차가운 물 한 잔을 가득 마십니다.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한 잔의 차가운 물이 소고기 프로토콜의 모든 이점을 완전히 되돌립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녁에 차가운 액체를 섭취하면 핵심 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온도 하락은 신장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은 이 차가운 충격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즉시 내부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도한 소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차가운 온도는 방광 근육을 비자발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소고기의 아연과 L카르노신으로 강화된 방광 근육을 기억하시나요? 차가운 물은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약화시키는 경련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한 잔의 물로 6시간의 생화학적 준비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저녁의 차가운 액체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앞서 4시에서 6시의 저녁 타이밍이 코르티솔 리듬을 최적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차가운 물은 가장 낮아야 할 시점에 코르티솔을 다시 급증시키는 작은 스트레스 반응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이 낮 시간 용량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제 소고기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제가 추천한 정확한 공급업체에서 목초 사육 소고기를 구입했습니다. 내부 온도 63도로 요리했습니다. 빠짐없이 저녁 5시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3번씩 깼습니다. 좌절하고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무엇을 마시나요? 그녀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차가운 물 2잔을 가득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탈수가 야간 배뇨를 유발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사실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물도, 차도, 국도, 절대 아무것도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밤 동안 탈수되지 않을까요? 입이 마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소고기를 드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루 필요한 수분 전체를 마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만요. 실온이거나 약간 더 따뜻한 물입니다. 2시간 동안 천천히 마시세요. 목표는 체격에 따라 800ml에서 1리터입니다. 소고기를 준비하고 드시는 동안 조금씩 마시세요. 이 타이밍은 여러분의 몸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잠을 위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전에 과잉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온도는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소화 과정을 방해하는 대신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반대하지 않고 함께 작동합니다. 박 씨가 소고기 프로토콜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 2가지만 바꾼 후 4일 만에 밤새 숙면했습니다. 4일 만에요. 소고기는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물만이 방해 요소였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류 하나만으로도 쇠고기를 제대로 먹는 모든 이점이 사라지며 노인분들의 90%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2번 깨느냐, 아침까지 쭉 주무시느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야간 배뇨를 피하기 위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방광 기능을 망가뜨리고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일찍 물 마시기를 중단하면 소변이 너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밤새 방광 내벽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방광이 절반만 찼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방광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또다시 깨게 됩니다. 이것은 방광 용량 문제가 아닙니다. 농축된 소변으로 인한 방광 자극 문제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제대로 준비한 목초를 먹인 쇠고기를 드신 직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쇠고기의 아연과 엘카르노신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저녁 6휴급시에 200ml를 더 마시십시오. 역시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 자극을 피할 만큼 소변이 희석되지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코르티솔 수치에 따라 수분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4시에서 7시 사이에 우리 몸은 야간 방광 조절을 위해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약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약은 8시 전에 7시에 마신 물과 함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소변은 자극을 피할 만큼 충분히 희석되지만 가장 깊은 수면 시간 동안 방광이 새로운 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3가지 특정 음료를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전고 이후의 모든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8시간 동안 머물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밤에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작은 차 한 잔도 자정에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둘째, 저녁 5시 이후의 모든 국물이나 수프입니다. 특히 한국 노인분들은 저녁국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에는 숨겨진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몸이 수분을 보유하다가 밤에 배출하게 만듭니다. 국을 원하신다면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십시오. 과일 주스는 높은 수치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전해질 균형을 방해합니다. 이 불균형이 신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언제 소변을 생성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낮 동안의 과일 자체는 괜찮지만 주스는 절대 안 되며 오후 4시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수분 섭취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좋아하셔서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밤에 계속 3번씩 깨셨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순간 이틀 만에 밤새도록 주무셨습니다. 찬 음료는 방광에 충격을 주고 절박감을 증가시킵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수분 섭취 방법을 따르십시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쇠고기 식사와 결합하면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위한 완벽한 내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방광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새 푹 자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와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이점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첫째, 내일 아침 동네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십시오. 목초를 먹인 쇠고기, 특히 척이나 어깨 부위가 필요합니다. 비싼 안심이 아니고 기름진 등심도 아닙니다. 척에는 L카르노신과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200g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이며 손 전체가 아니라 손바닥만입니다. 정육점 주인이 곡물을 먹인 쇠고기를 팔려고 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곡물을 먹인 쇠고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60%나 적습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이 점을 망칩니다. 조리하기 1시간 전에 그 쇠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십시오. 실온의 고기는 고르게 익고 효소를 보존합니다. 팬을 중불로 가열하십시오. 강불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아주 조금 사용하십시오. 각 면을 정확히 3분씩 요리하십시오. 고기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내부 온도는 섭씨 63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60도도 아니고 65도도 아닙니다. 63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효소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지만 유해한 박테리아는 제거됩니다. 과도하게 익히면 L카르노신이 쓸모없는 조각으로 변합니다. 셋째,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쇠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대에 몸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여기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야간 호르몬 리듬이 재설정됩니다. 아연이 흡수되어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전립선이나 방광 근육으로 이동하여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정확히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넷째, 그리고 모두가 놓치는 부분인데 쇠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찐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추가하십시오. 이 채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 흡수를 3배로 높입니다. 간장을 넣지 마세요. 시판 바비큐 소스도 넣지 마세요.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나트륨과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후추, 아주 소량의 천일염, 그리고 다진 마늘만 사용하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L카르노신의 효과를 40%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오후 5시에 쇠고기를 드신 후 7시까지는 평소처럼 물을 마시세요. 7시부터 취침 시간까지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마지막 물은 취침 2시간 전에 마시고 50ml를 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연이 괄약근을 강화하는 동안 방광이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녁 3분 루틴입니다. 저녁 9시에 침대 근처에 서세요. 골반 근육, 즉 소변을 보다가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하세요. 5초간 유지하고 5초간 이완하세요. 이것을 12번 반복하세요.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이 운동은 지금 체내를 순환하고 있는 쇠고기 영양소와 결합되어 밤새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방광을 재훈련시킵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거나 이 영상을 바로 저장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쇠고기를 먹고 6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알코올은 아연 흡수를 70% 파괴합니다. 쇠고기 식사와 함께 흰 쌀밥이나 빵을 먹지 마세요.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L카르노신의 한겸증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지 마세요. 칼슘은 아연과 흡수 경쟁을 하며 매번 이깁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시면 5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밤새 푹 자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2주가 되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방광 근육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이 존엄성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야간 배뇨는 여러분의 휴식, 자신감,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여러분은 밤새 푹 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걱정을 그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저는 밤새 잘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행동할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쇠고기를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먼저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야간 화장실 가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